혹시 8번 출구라는 게임을 아세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15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저는 공포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직접 해본 건 아닌데 플레이하는 영상 같은 거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와, 이거 참 아이디어는 기발하다, 요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익숙한 공간인데 뭔가 기묘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그리고 백룸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공간이 주는 특유의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워킹 시뮬레이터라는 장르로 풀어내면서 수많은 게이머들을 사로잡은 그런 게임이죠. 근데 이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바로 8번 출구인데요. 개봉 전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이 돼서 8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고,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6%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비디오 게임 각색 작품 중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스트 포스터 디자인 상까지 수상을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원작 게임이 이 틀린 그림 찾기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이 전부인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90분짜리 장편 영화로 만든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주인공이 똑같은 지하도만 계속 걷다가 끝나는 엄청 지루한 영화가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제가 했던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설정을 가지고 이렇게 쫀득하고 심리적으로 사람을 압박하는 스릴러를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원작 게임의 핵심 규칙은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에 서사를 부여해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그냥 헤매는 남자라고 불리는데요. 이 남자가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임신해도 놀랄 노짠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자신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책임 앞에서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전화를 회피하듯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출구를 향해서 걷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걸어도 똑같은 지하도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분명 0번 출구에서 시작했는데 8번 출구가 도무지 나오질 않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지하 통로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벽에는 기묘한 4가지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 단 하나의 이상 현상도 놓치지 말 것. 둘째,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면 즉시 되돌아갈 것. 셋째, 이상 현상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것. 넷째, 8번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것. 말 그대로 이 무한 루프의 지하도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벽에 포스터가 바뀌거나 없던 물건이 생기거나 혹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미세한 변화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다면은 이제 뒷길로 되돌아가면 되고, 그런 변화가 없다면은 이제 그대로 직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영리하다고 느꼈던 첫 번째 지점은 이 영화가 공포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요즘 공포 영화들처럼 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게 하는 점프스케어 방식의 공포는 사용되긴 하는데 최소한으로만 사용이 되고요. 대신에 이 끝없이 반복되는 공간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압박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롱테이크 촬영 기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요. 카메라는 계속해서 주인공의 뒷모습을 집요하게 따라가거나 혹은 주인공의 시선이 돼서 공간을 훑어봅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주나 하면은 관객들도 주인공과 같이 이 기묘한 지하도를 실제로 걸으면서 미로를 탐험하는 듯한 현장감과 불안감을 주인공과 동시에 느끼게 만들어줘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걷네 싶다가도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화면에 집중하면서 방금 저 벽에 붙은 포스터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까 저긴 저런 물건 없었는데? 이러면서 주인공이랑 같이 이상현상을 같이 찾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지하도라는 공간 자체가 가진 의미인데, 지하철역과 지하도는 현대인이라면은 누구나 매일 지나치는, 그러나 누구도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냥 통과하는 공간이잖아요. 영화는 무감각한 일상의 공간을 무한히 반복시킴으로써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공허함과 소외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화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이 지하도에 갇히게 된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조금 포함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알고 봐도 영화 감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화 있죠. 바로 그 임신 소식을 듣고 회피했던 그 순간, 정확히 그 순간 이 무한루프의 지하도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지하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주인공이 회피한 그 죄책감이 구현된
일종의 연옥으로 보입니다. 그가 마주치는 수많은 이상현상 중에는 그가 외면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상기시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카와무라 감독은 인터뷰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 혹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을 때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끝없는 회랑은 책임과 성장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남자의 심리적인 함정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이 루프를 맴도는 과정은 자신의 후회와 두려움을 마주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영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주인공의 개인적인 죄책감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인 무관심, 즉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영화의 가장 첫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자면 주인공이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시끄럽게 우는 아기와 그 엄마를 향해서 고함을 치면서 폭언을 내뱉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다른 승객들처럼 그 상황을 그냥 외면하죠. 이어폰을 꼽고 그냥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외면이야말로 현대인인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또 다른 이상현상이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적힌 첫 번째 규칙이 단 하나의 이상현상도 놓치지 말 것이잖아요. 당신이 일상에서 외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 잘못된 부분들을 더 이상 못 본 척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확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이 무한루프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었던 자신의 과거를 강제로 복귀하면서 그 이상현상들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화의 제목인 8번 출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표면적으로는 0번부터 7번까지의 시련을 통과한 후에 도달해야 할 탈출구이자 목표, 즉 해방을 의미하겠죠. 둘째로는 숫자 8을 옆으로 눕혔을 때의 형태, 바로 무한대의 기호입니다. 주인공은 지금 무한루프에 갇혀 있잖아요. 즉 8번 출구를 찾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갇힌 이 무한의 굴레, 개인적인 죄책감, 사회적인 무관심,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고 마침내 책임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0에서 8로 가는 여정 자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그 무의 상태이고 8은 완성과 순환을 의미하는 숫자죠. 주인공은 0번 출구에서,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의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8번 출구, 즉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이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회피에서 책임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통과 의례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출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출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출구,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출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출구. 하지만 영화는 진짜 출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8번 출구는 심리적으로 쫀득하게 쪼여오는 특유의 긴장감과 공간 자체가 만들어내는 불안, 그리고 롱테이크 기법의 훌륭한 활용을 경험하고 싶은 관객이라면 분명히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호러 스릴러 장르를 즐기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다소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외면하고 싶은 순간들과 마주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이 끝없는 회랑으로의 여정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